정부는 추가 용역 조사를 거친 뒤 내년 초 오토바이의 새 번호판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충북도의회가 같은 당 김용환 지사의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가위를 꺼내들었습니다. 의회 경실화는 평소 불만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생 사망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합니다. 단속 건수 절반이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현직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년 전 민원 때문에 잠시 언성을 높였던 게 이유였습니다. 올해 프로무대에 진출한 충북 청주FC가 개막전 승리 이후 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을 상대로 0대4 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충청북도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인 김용환 충북지사의 추가 경전 예산을 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평소 의회를 경시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데 이른바 김용환표 예산을 충청북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올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날 의회 본회의장에 김용환 충북지사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김 지사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 중입니다. 도쿄의 수출 상담회와 현지 기업을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인구를 늘리고 충청북도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지사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의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일정을 짰다는 겁니다. 애초 김 지사는 일본에서 귀국하면 27일부터 미국 출장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28일 2차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회와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김 지사는 결국 미국 출장을 취소하고 의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이번 회기에 충청북도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으로 튀었습니다. 김 지사와 같은 여당 도의원들이 현미경 예산 심사를 예고한 겁니다. 황영호 충북도 의장은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존재 이유라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히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 예산이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른바 김용환표 예산들은 대규모 삭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임신부 5천 명에게 못난이 김치를 주겠다는 사업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예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임신부가 못난이 김치를 반기겠냐고 말했습니다. 8억 5천만 원을 들여 도청 옥상 정원에 녹지 공간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여당 의원은 정말 추경 예산을 세울 정도로 시급한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지사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검토 과정이나 공론화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었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이 김 지사가 주민 수건 사업비로 불리는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충청북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원하는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지 않아 갈등이 생긴 것 같다면서 무엇이 옳은지는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 인구며 가사 청소년 사건이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다며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주 가정법원 설치는 지난 2020년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도단위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4곳뿐입니다. 최근 급격히 확산 중인 엠폭스 의심 환자가 충북에서도 3명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2개 지역에서 피부 가려움증 등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돼 혈액과 피부 조직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 중에 확인될 전망입니다. 원숭이 두창에서 명칭이 바뀐 엠폭스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난해 6월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이달에만 13명이 발생하며 모두 18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엠폭스는 주로 성관계 등 밀접한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얼마 전 대전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우리 주변의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이곳은 오송에서 청주 도심이나 세종으로 빠지는 길목이라 평소 음주운전자 적발이 이뤄져 왔던 곳인데요. 음주 단속이 예고된 상태인데 그 현장에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밤 9시 반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경찰이 SUV를 멈춰 세웁니다. 지금 음주가 간주가 돼서 선생님 측정을 해볼 거예요. 차에서 내린 남성. 맥주 2병을 마셨다더니 술 많이 드셨어요? 맥주 한 2병 정도 드셨어요? 또 말이 바뀝니다. 진짜 2병 드신 거 맞으세요? 안 했어. 결과는 0.096%.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봐달라, 안 된다,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20분 전까지 소주 5잔을 마셨다는 또 다른 남성.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혈액 초청하면 비틀거리시는데 얼마나 네. 뭘 비틀거려요 또. 그러지 마세요. 핑계도 갖가지입니다. 왜 대리 안 부르시고? 3분 거리 해가지고 바로 앞이거든요. 대기요? 네. 회사 탓도 해보고 비슷한 시각 다른 곳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원하는데 어렵다. 면허가 취소됐는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이미 음주 전력이 있는데 또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주 처음이세요? 아니 옛날에 몇 년도? 어젯밤 단속은 예고됐음에도 음주운전자 11명이 적발됐는데 5명은 면허 취소에 해당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여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 죄의식이나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단속 횟수를 늘려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스쿨존까지 범위를 넓혀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간 충북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 건수는 매년 4,000건 이상. 3년 동안 1,90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아이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1년 만에 당시 담당 교사로부터 뜻밖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민원 전화 한 통에 1년 동안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눈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오면 한층 더 재밌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애초에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 1월 제천의 한 중학생 학부모에게 날아든 A4 한 장 분량의 편지입니다. 누군가 집까지 찾아와 현관에 붙여두고 갔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뒷조사를 한 내용도 써놨습니다. 평소 원한 관계도 없었던 학부모는 황당하고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광고 전단지인 줄 알고 이렇게 뜯어서 버리려고 뜯는데 순간 제 이름이 보여서 도대체 무슨 녹취록을 갖고 있어서 나를 벌한다는 소리를 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 알게 된 이 편지 작성자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 발단은 1년 전 학교에 걸었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교복 주문 방식을 바꿔달라고 민원을 냈다가 담당 교사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1년이나 지나 협박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떤 엄마가 입학도 안 한 학교 선생님하고 싸우겠어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부모는 스토킹까지 당했다며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무섭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종교 시설까지 와서 저를 보셨다는 거에 사실은 너무 소름이 끼쳤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집에 CCTV 달고. 경찰에 신고하자 교사는 사과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로 그렇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며 협박이나 모독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교사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영동 조경사업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사업을 맡은 담당 팀장과 조경업자, 박세복 전 군수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 9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영동군이 예산을 부풀려 고가의 조경물을 사들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프로축구에 처음 입성한 충북 청주FC가 쉽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지만 이후엔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어젯밤 충남 아산과의 충청 더비에서도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2에서 뛰고 있는 충청 연고팀은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 천안시티 등 모두 3팀. 청주와 아산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청주와 천안은 신생 구단입니다. 충청권 3팀의 대결이 흥미롭고 쉽사리 질 수 없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첫 충청 더비는 충북 청주의 0대4 패배로 기록됐습니다. 충남 아산은 골 점유율과 슈팅에선 뒤졌지만 효율적인 역습과 세트 플레이에서 착실히 득점하며 선배 구단의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2경기 연속 연패에다가 무득점 이런 결과를 팬들한테 보여준다는 자체는 나 자신도 실망스럽지만 죄송스럽기도 하고. 현재까지 충북 청주의 성적은 1승 3무 4패로 13개 구단 가운데 11위. 신생 구단임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 위험 신호도 나옵니다. 지금껏 8골을 넣었지만 17골을 실점해 득실차가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지난 2경기는 3골차 이상으로 졌습니다. 실점을 한 후에 곧바로 두 번째 골을 자꾸 실점을 해서 정말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데 좀 더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4경기에서 2번 비긴 것이 고작. 관중은 리그 최고지만 성적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할 때만이라도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 신생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숙제가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공수 밸런스에 대한 문제인데 골 결정력 부족과 후반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력, 이에 따라 공수 균형이 무너지며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체력적 부담도 커져 얇은 선수층도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3경기만 더 치르면 모든 팀과의 첫 대결이 끝납니다. 이 가운데 2경기가 청주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충북 청주의 홈경기 첫 승은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에서도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4.19 혁명 기념사업회 회원과 보훈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고 재학 시절 3.15 부정선거와 마산 학살 사건 규탄 시위를 주도한 4.19 혁명 유공자 고 이철호 씨에 대한 건국 포장이 투서됐습니다. 충북에서 4.19 혁명 기념식이 열린 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그리고 지역 기관단체들이 충북 혁신도시의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 사업체 10,000여 개가 생겨나 국세 민원이 급증했다며 충주세무서 혁신도시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는 조사 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 세원 관리만을 수행하고 있어 세무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청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복명 작은 도서관 건물에 4억 원을 들어서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만 6천여 명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설치된 건 음성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청주시가 효율적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단을 설립합니다. 청주시는 도시재생과 농촌활력, 상권 활성화 등 부서별 나눠진 사업을 통합 담당할 도시재단을 내년 1월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에는 충청북도에 재단 설립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사전 경기가 개최지 영동에서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대상 종목은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태권도와 풋살 등 5개 종목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